음식을 먹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치아. 하지만 문제가 생겨도 병원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 앞에 이빨을 다쳐가지고 그때 이빨을 하면서 그 이빨에 대한 어떤 공포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치아가 빠진 상태로 오래 방치하면 교합이 흐트러지면서 주변의 치아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불편감을 해소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임플란트 치료 기간은 6개월 이상이지만 상태에 따라 그 기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가 없을 때 굉장히 불편한데 그 불편한 기간을 좀 최소화하는 게 사실 제일 큰 장점이죠. 뭐 빨리 끝낸다 그거보다는 불편한 기간을 최소한으로 좀 줄인다. 틀니의 단점을 개선한 임플란트. 더 나아가 긴 치료 기간과 내원 횟수를 줄여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성준 병원장과 함께 환자 맞춤 치료로 환한 미소를 되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청순 씨는 5년 전부터 대부분의 치아가 빠지고 흔들려 틀니를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점이 많아 2년 정도를 착용하다가 중단한 상태인데요. 치아가 불안정해 죽처럼 부드러운 음식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 살이 15kg 이상 빠졌죠. 결국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원래 밑에 털리를 했거든요. 밑에 털리를 했는데 씹으면 안 맞더라고 털리가. 그래서 털리도 한 1, 2년 끼고 있었나? 끼고 있다가 너무 안 맞고 살도 빠지고 이래서 빼고 또 치과 댕기러 가면 이어맥으로 이래 한꺼번에 이래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또 얼마 있다고 나 얼마 있다고 늘 댕겨야 되고 이래서 첫째 바빠서도 못 갔습니다. 농사일로 바쁜 데다 과거에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아팠던 기억 때문에 진료를 미뤄왔습니다. 밑에 같은 경우는 신경이 지나가니까 신경 피해가지고 심는 게 제일 포인트고 위에 같은 거 보시면 코 옆에 우리 상악동이라고 공기 주머니가 있거든요. 거기에 또 침범을 안 하도록 해야 돼요.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왼쪽 위에 같은 경우는 뼈가 좀 없으셔서 거기는 제가 또 뼈 이식을 조금 많이 할 거예요. 이렇게. 치료에 앞서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통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3단계에 걸쳐 마취를 진행합니다. 먼저 잇몸에 마취약을 바르고 무통 주사를 놓은 후 수면 마취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치과 무서워서 못 오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치과의 문턱을 좀 낮추고 접근성을 높이려면 사실은 안 아프게 치료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제 마취할 때 뭐 통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전혀 아프지 않다면 사실 거짓말이고요. 그러니까 거의 안 아프게 하는 게 사실 목표입니다. 위턱뼈에 비어있는 공간을 뜻하는 상악동은 발치 후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나이가 들면 내려앉게 되는데요. 잇몸뼈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상악동을 들어올려 잇몸뼈를 이식하는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아래쪽은 뼈의 폭이 좁기 때문에 이식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뽑고 남은 자리 하방의 뼈가 충분히 있어서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 고정력만 충분히 얻을 수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발치와 동시에 빨리 식립해서 환자분 이가 없는 기간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임플란트 시술은 가이드를 이용해 진행됩니다. 가이드는 환자의 구강 구조를 3차원 CT로 촬영한 후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임플란트를 최적의 위치에 심을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맞춤형 가이드이기 때문에 시술 시간을 줄이고 부작용을 낮출 수 있죠. 먼저 사용할 수 없는 아랫니들을 발치해 임플란트의 뿌리를 심을 공간을 확보합니다. 가이드를 잇몸에 끼우고 구멍에 맞춰 임플란트를 하나씩 심어줍니다. 작은 오차도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임플란트가 잇몸뼈 사이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단단히 고정한 후 상악의 치아를 발치합니다. 위턱 역시 가이드를 이용하는데요. 부족한 잇몸뼈를 보충해 지지대를 만든 후 임플란트를 심을 겁니다. 임플란트는 심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자연 치아와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관리만 잘 해준다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치아가 필요한 공간에 뼈를 충분히 이식하고 임플란트를 심어줍니다. 잇몸의 고정력을 높이기 위해 수술 부위를 봉합합니다. 마지막으로 치아의 전체적인 균형을 확인한 후 치료를 마무리합니다. 요 부위랑 여기 두 개는 묻어놨어요. 그 고정력이 조금 덜 나온 애들은 묻어놓고 고정력이 충분히 나온 애들하고 여기 앞에 임플란트 이용해서 임시치아 만들 수 있게. 삐뚤빼뚤하던 치아가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가지런해졌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이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또 직장인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쁘신데 또 여러 번 내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뽑는 김에 바로 식립을 하면 사실 좋겠다 그런 생각을 예전부터 사실은 뭐 해왔던 거고 뭐 당연히 이를 뽑고 난 다음에 평평한 뼈에서 심는 게 훨씬 쉽죠. 수술은 간단하고 쉽지만 이제 이미 여러 경험을 통해서 이를 뽑은 자리에서도 어떤 그 주위의 뼈를 이용해서 어디 심을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사실 많이 발전하면서 충분히 이제 가능해지는 수술로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술 후 4일이 지났습니다. 오늘부터 임시 치아를 착용하게 되는데요.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심는 건 하루 만에 진행할 수 있지만 최종 보철물을 부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임시 치아를 사용해 치아의 기능과 심미적인 부분을 보완해 줄 겁니다. 임시 치아는 3D 프린터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3D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 구강 구조를 스캔하면 치아 모형이 컴퓨터에 3차원으로 입력되는데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임시 치아를 설계해 3D 프린터로 전송하면 임시 치아가 완성됩니다. 임시 치아는 최종 보철물을 부착하기 전까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한 재질로 만들어지고 최종 보철물은 오랫동안 문제없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집니다. 임시 치아를 착용한 후에는 외부 충격을 조심하고 질기고 딱딱한 음식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치아 주변으로 음식물이 쌓여 치태가 생기고 잇몸 염증까지 발생할 수 있어 칫솔질을 꼼꼼히 해줘야 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체크를 하면서 적응해 나갈 거고 임시치아 단계로 한 3개월 정도 볼 겁니다. 그 이후에 그 우리 교합이나 형태, 그다음에 심미적인 부분 조금 보완해서 최종 치아는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올라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시 치아를 살펴보는 이청순 씨. 아직은 임시 치아에 불과하지만 치아가 튼튼하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절로 웃음이 납니다. 내친 김에 음식도 먹어보는데요. 치아를 움직여 음식을 씹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최종 보철물을 끼우기 전까지 잘 관리하는 단계만 남았습니다. 빠르고요. 우리 아저씨가 오랫동안 지금 한 1년 가까이 지금 치료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밑에 밖에 못 했고 위에는 안 했습니다. 근데 나는 뭐 불과 며칠 만에 다 했기는 진짜 빠르기도 빠르고 아들이 밥 먹으러 나가자 하면 생일에 밥 먹으러 나갔습니다. 못 씹어먹기는. 그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가족하면서 따라가고 그래 갔어요. 언니 정숙희 씨와 동생 정영애 씨는 같은 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동생 정영애 씨는 상악 일부와 하악 전체에 임플란트를 심어 9개월 전에 치료가 끝났고요. 언니 정숙희 씨는 지난 7월부터 치료를 이어가고 있죠. 동생 정영애 씨는 치아가 약해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했던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됐는데요. 아직 치료가 남은 언니 정숙희 씨는 부드러운 음식만 골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언니는. 저도 그 과정을 겪었지만은 어디 식당을 간다든 이러면 국물 없으면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이리 잘 먹고 있고 언니가 못 먹고 있으니까 진짜 몇 개월 안 걸리면 끝날 건데도 저 전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경과 관찰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불편한 거 오셨죠? 예, 없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고맙죠. 어려운 치료 잘 따라와 주셔서. 동생 정영애 씨는 내원 당시 브릿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치아가 흔들려 보철물에 영향을 주고 있었죠.
하악의 경우에는 전체로 임플란트가 다 들어가신 상황이고요. 오른쪽 위에는 지금 자연치 쓰시고 계시고 나머지는 또 다 임플란트로. 상악은 오른쪽 어금니 3개를 제외하고 발치에 임플란트를 심었고 하악은 모두 발치에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울퉁불퉁하던 치아가 가지런하게 변하면서 심미적인 부분은 물론 씹는 힘도 되찾았습니다. 언니 정숙희 씨는 현재 상악에는 임시 치아를 착용하고 하악에는 며칠 전 임플란트를 심어둔 상태입니다. 뼈 이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빠른 치료에 초점을 두기보단 안전하고 정확한 치료를 통해 튼튼한 치아를 만들어줄 겁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는 뼈 이식이 조금 많이 들어가셨어요. 뼈가 없으셔서 뼈 이식이 좌우 특히 구치부 정도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에서는 무리하게 했다가 임플란트가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안전하게 조금 힘드시더라도 임시 틀니를 이제 저희가 맞춰 드렸는데 그것도 아무래도 불편하다 보니까 좀 잘 안 사용하시고 조금 불편하게 계셨던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절개했던 잇몸을 봉합하는 데 사용한 실밥을 제거합니다. 구강의 상태도 확인해 보는데요. 다행히 문제없이 잘 아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네 이빨 다 했나 앞에 이빨이 괜찮네 네네네.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그 앞니도 지금 쓰시는 위에도 임시 치아인데 아마 최종 보철문은 훨씬 더 모양하고 이쁘게 잘 나올 겁니다. 이제 임시 치아를 만들 차례입니다. 인체의 무해한 재료를 사용해 치아의 본을 떠 구강 구조를 정교하게 파악합니다. 그 결과물을 토대로 일주일 후면 임시 치아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턱까지 임시 치아를 부착하고 나면 생활이 한결 편해질 겁니다. 내는 멀리서 다닌다고 좀 진행을 두 분 올 것도 한 번에 이래 시간을 진로로 짜가 해주고 시간상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요 본이 올라가갖고는 두 분 안 맞추고 한 번에 딱 들어맞아 딱 맞았어. 그래서 내가 우리 언니를 소개를 했어. 언니야 빨리 하루빨리 끝내갖고 맛있는 음식 고기랑 과일이랑 맛있는 거 다음에 많이 먹자. 얼른 끝내라. 네가 됐지? 사줄래? 내가 사줄게. 그거 뭐 사주기 어렵나? 직장인인 김재욱 씨는 최근 왼쪽 위 어금니에서 통증을 느꼈습니다. 진료를 받아봐야 한다는 건 알지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죠. 그렇게 고통을 참아오다 뒤늦게 병원을 찾았습니다. 오고 가고 하는 시간들 때문에 직장에 조금 눈치를 보게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또 많고 또 장시간 치료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음식물을 뭐 이렇게 씹고 하는 과정에 몸 상태가 또 그렇고 뭐 안 좋더라, 또 불편하고 뭐 어디 가도 제대로 뭐 웃지도 못하고. 통증의 원인은 치주염이었습니다. 치주염은 오래 방치하면 잇몸뼈가 약해지면서 치아가 빠질 수 있는데요. 김재욱 씨의 경우 치주염이 심해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심어야 합니다. 보통은 입 뽑고 한 3, 4개월 기다렸다가 이가 뼈가 팽팽해지고 나면 심는 경우는 많은데 굳이 그렇게 오래 안 기다리셔도 될 것 같고 밑에 하방뼈가 좋으셔서 오늘 뽑으면서 바로 임플란트 같이 심립을 할 겁니다. 다행히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치아를 발치한 후 바로 임플란트를 심어 치료 기간을 줄여줍니다. 김재욱 씨처럼 치아 하나를 발치해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는 가이드를 사용하지 않고 치료를 진행합니다. 치아를 발치하고 뼈를 이식해 튼튼한 지지대를 만들어줍니다. 발치한 공간이 정리되면 주변 조직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임플란트를 심어줍니다. 임플란트의 뿌리가 무사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보이시나요? 임플란트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최종 보철물이 만들어지는 동안
주변 치아 사이의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임시 치아를 끼워줍니다. 교합에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하면 접착제로 고정해주는데요. 임시 치아이기 때문에 추후에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단단하지 않은 접착제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딱하거나 끈적이는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양쪽 치아에다가 지금 이렇게 접착제 발라서 붙여놓은 거니까 약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안 떨어지게 좀 너무 딱딱한 거 조심하셔야 되고 최대한 덜 닿게 해드렸는데 아마 3개월 하는 시간에 떨어지거나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보고 제가 잘 붙여드리거나 할 거니까. 네. 저로서는 직장을 다니면서 이런 시간 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새로운 어떤 뭐 이제 이빨 치료의 어떤 방법을 오늘 느끼고 갑니다. 하여튼 뭐 모든 면에 있어서 만족하고 갑니다. 정한주 씨는 일주일 전 진주의 한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 치아 2개를 뽑았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를 심으려면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왔죠. 너무 많이 도움이 되죠. 지금은 별로 아픈 상태도 아닌데 굳이 이걸 못 심고 기다려야 한다는 게 좀 불편하죠. 모든 환자가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한주 씨의 경우 잇몸뼈의 상태가 좋아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뭐 무리하게 안 되는 상황에서 억지로 하셔는 안 되고 주위뼈가 괜찮은 상황에서는 이를 뽑으면서 도 충분히 식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분 같은 경우는 뽑고 뭐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주위뼈가 괜찮아서 주위뼈를 이용해서 충분히 식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가이드를 이용해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정확한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을 겁니다. 마취를 한 후 치아에 가이드를 씌워 2개의 구멍에 임플란트를 심어줍니다. 옆 치아와 적당한 간격을 두고 심어야 주변의 조직이 손상되지 않고 임플란트도 단단하게 고정돼 손상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술도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하계의 오른쪽 어금니 부근에 2개의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이제 최종 보철물을 기다릴 일만 남았는데요. 발치한 부위 이쪽 뼈이식 여기 들어갔고요. 뼈 라인에 잘 맞춰서 식립이 잘 됐고 신경에도 충분히 거리 띄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치과 하면 아픈 게 제일 많이 떠오르는데 어릴 때 그 기억 때문에 치과를 꺼려 하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무섭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전혀 안 아픈 게 제일 좋네. (7개월) 전까지만 해도 최창호 씨에게 치과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릴 적 받았던 치과 진료의 고통이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치주염으로 인해 치아가 빠지면서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어릴 때 앞에 이빨을 다쳐가지고 그때 이빨을 하면서 그 이빨에 대한 어떤 공포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 원장님이 그 수면 마취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 그 트라우마가 뭘 정도로 이 원장님이 그를 깔끔하게 치료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이빨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도 하고. 빠진 치아 외에도 상악 대부분의 치아가 흔들려 모두 발치에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수면 마취로 고통 없이 치료를 끝낼 수 있었고 약 일주일 전에 최종 보철물을 끼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교합이 이런 거 다 좋으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부터 어차피 임플란트 끝났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관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귀찮으시더라도 처음에는 한 3개월에 한 번, 나중에는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오시면서 뭐 스케일링 하실 것도 하시고 하면서 우리 관리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치아 안쪽의 표면을 긁어 치석을 채취합니다. 채취한 치석을 위상차 현미경을 통해 들여다보면 세균의 번식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변이 아니라 이 자체가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게 다 세균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동그란 세균들은 구균이라고 해서 충치를 발생시키는 세균들이고, 자세히 보시면 꿈틀꿈틀거리는 긴 세균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나성균이라고 해서 잇몸뼈를 녹이는 세균들이에요. 나는 내가 이빨 자체 관리 상태가 내가 소홀했다는 게, 남들은 5분 지나나 7번밖에 안 지탁하는 게 기본적으로 내 자신이 소홀한 거지. 그러니까 남들은 3번, 우리가 보통 3번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난 2번밖에 안 했다는 얘기. 그 자체에 내가 관리를 내가 많이 안 했다는 얘기지. 그 한 가지만 봐도. 칫솔질은 치아를 관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닦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치간 칫솔 같은 구강 보조 용품을 함께 사용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줍니다. 칫솔질을 할 때에는 잇몸에서 치아가 난 방향으로 칫솔모를 움직여줍니다. 치아와 잇몸 사이는 칫솔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칫솔을 기울여 세균을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저를 이용해 잇몸을 소독합니다. 물과 레이저가 결합해 만들어진 물방울의 힘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치아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최창호 씨는 새 치아를 얻은 후 먹는 즐거움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엔 잘 알지 못했던 치아의 소중함을 깨달았죠. 음식을 씹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매 끼니를 소중하게 챙겨 먹고 있습니다. 못 먹는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고통입니다. 고통. 그 고통에 대한 해방은 아픔의 해방보다는 그 행복을 맞아주는 그 행복의 어떤 그 성취감, 그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내가 먹는 즐거움을 안다는 거예요. 행복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요번에 이 임플란트를 하고 난 뒤에 최고의 맛이라고 나 생각합니다. 초기엔 통증이 잘 느껴지지 않아 간과하기 쉬운 치아 건강. 큰 수술을 막으려면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은데요. 만약 임플란트를 심게 되더라도 과거보다 치료 기간과 회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치주염이나 심한 우식으로 인해서 임플란트를 하셔야 될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통도 잘 돼 있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오셔서 하나 하실 거라도 하나를 하시고 2개 하실 거면 2개 하셔야지 그 뒤에 여러 개 하실 거를 사실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빨리 치과를 오시는 게